일단 10번 문제 다인자 유전 문제인데 일단 이 문제는 간단한데 개념 설명해야 될 거 있으니까 설명하고 가볍게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이 문제 조건에서 개념 설명할게요. 가는 서로 다른 상형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스몰 라지 I 이거에 대해 결정된다.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은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에서 이에 의해 결정되며 이 대립 유전자의 수가 다른 표현형이 다르다. 일단 세 개가 독립이에요. 서로 다른 세 개 상념색체에 있다고 했으니까 세 개 다 독립이고 이게 대문자에 의해서 표현형 결정되는 다인자 유전 유형입니다. 그러면 다인자 유전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엄마 아빠가 다 이런 유전자형을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뭐 똑같이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자식이 갖는 표현형을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주로 물어보는 게 이제 표현형의 가지수 또는 이제 특정 표현형이 나올 확률 이런 걸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의 염색체에 라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엄마도 똑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자식이 얘네 둘 중에 하나 받고 얘네 둘 중에 하나 받고 얘네 둘 중에 하나 받고 엄마한테서도 똑같이 둘 중에 하나 받아서 이렇게 뭐 AA 뭐 B 얘가 되든 뭐 AA 그냥 다 수문자가 나오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자식들 중에 어떤 표현형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를 다 노가다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얘를 어떻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개념 설명이요. 다른 거. 자, 그러면 자식이 받는 거를 이렇게 나타내볼게요. 자, 얘가 아빠한테서 A, 엄마한테서 A 받는 자리, 아빠한테서 B, 엄마한테서 B 받는 자리, 아빠한테서 D, 엄마한테서 D 받는 자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상황을 가정했을 때 여기는 라지 A, 스몰 A 둘 다 올 수 있고 여기는 엄마한테서도 라지 A, 스몰 A 둘 다 올 수 있고 나머지도 똑같이 두 가지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2 곱하기 6개니까 2의 6승계가 나옵니다. 전체 가지수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특정 대문 표현형의 전체 가지수가 2의 6승계인데 이제 표현형의 가지수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표현형의 가지수가 대문자의 개수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얘가 몇 개인지를 알아보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 소문자가 오거나 다 대문자가 오는 경우까지 해서 대문자가 0개인 경우부터 6개인 경우까지 해서 총 7가지가 가능합니다. 7가지가 가능하고 그런데 만약에 얘가 똑같은 상황에서 얘가 라지 A가 아니라 막 라지 A로 바뀐다면 얘가 7개가 아닙니다. 왜? 자, 얘를 라지 A로 바꿔볼게요. 엄마는 이렇게 있고 그러면 얘가 아빠한테 라지 A를 받는 자리잖아요. 얘가 라지 A로 확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표현형이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여기가 다 소문자가 오거나 다 대문자가 오는 경우까지. 그래서 대문자가 0개인 거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대문자가 0개부터 5개까지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문자 하나 더 있으니까 사실상 플러스 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부터 6개까지가 가능해서 총 6가지 경우에 표현형의 가지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 가지수는 아까 2의 6승계였는데 얘가 확정이 돼버리니까 2의 5승계로 줄어버려요. 이따가 일반화된 같이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따라오시고
다시 얘가 스몰 a일 때 이제 특정 대문자의 개수가 몇 개일 확률을 구하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대문자의 개수가 3개인 경우를 구하라고 나와요. 그럼 일단 전체 가지수 2의 6승에다가 여기 중에 대문자가 3개가 오는 거죠. 그럼 얘를 여기서 콤비네이션 씁니다. 자, 6개 중에 우리가 3개를 선택해서 대문자를 넣어주시면 되시는 거겠죠. 그래서 2의 6승분의 6의 콤비네이션 3이 되는데 이거 계산하는 건 그냥 모르시면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한번 계산은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근데 만약에 얘가 라지 A로 변합니다. 그럼 A로 확정이 되죠. 그럼 똑같이 대문자가 3개 확률을 구해볼게요. 그럼 전체 확률은 이게 5승에다가 우리가 5개의 자리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 5에 콤비네이션 쓰고 대문자 3개를 골라주는 건데 여기에 대문자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를 빼주세요. 그래서 이게 5승분의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일반화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유전자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리예요. 즉 확정되지 않은 자리란 뭐냐? 엄마 아빠가 이형접합일 때 라지 B가 올 수도 있고 스몰 B가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얘가 확정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이형접합의 이형접합 염색체 수라고 할게요. 그래서 줄여서 이형수라고 합니다. 이형수에 따라서 이 가지수랑 확률이 다 변해요. 그래서 내가 이형수를 X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일반화해서 쓰면 전체 가지수는 X 더하기 1입니다. 가지수. 표현형의 가지수. 아까 봤죠? 만약 얘도 결정이 되지 않았으면 총 6개인데 0개부터 6개까지 오면서 7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형수, 이형접합인 염색체 수가 6개면은 지금 0개부터 6개까지 해서 7개, 6 더하기 1이 돼요. 근데 얘가 A로 확정이 되는 순간 아까 했듯이 1부터 6이 되면서 6개가 돼요. 얘는 5 더하기 1. 그러니까 이형접합인 염색체 수에서 1을 더해준 게 표현형의 가지수가 된다. 이 말이고, 우리가 이제 대문자, 특정 대문자가 n개일 확률을 구하는 거는 일단 전체 확률을 밑에 써줘야겠죠. 전체 확률. 이것도 x가 들어가죠. 왜? 자, 지금 정해지지 않는 자리가 5개예요. 그럼 2의 5승계가 전체 가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형수를 곱해주고 이제 그 이형수 중에서 우리가 요 n개를 선택할 건데 만약에 요 전체 대문자 대문자 동형 접합 수를 y라고 잡으면 대문자 동형접합인 경우를 빼서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대문자가 n개의 확률을 구하는 일반화된 식이고 가지수를 구하는 일반화된 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다인자 유전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3개가 다 독립이에요. 연관될 경우에는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 이해 안 되시면 질문하시고, 자, 이걸로 다인자 유전 문제는 다 풀립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끊었다가 자,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서로 다른 상형체 세 쌍의 대립 유전자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 대해 결정된다.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가 대문자로 표시된 대립 유전자 수에서 결정되고 이 대립 유전자 수가 다른 표현형이 다르다. 다인자 유전 문제고 3개 다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다고 했으니까 서로 다 독립입니다. 그러면 이 공식 써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아빠가 라지 A 스몰 A 유전자형이 이렇게 되고 엄마가 이렇게 되는데 가의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은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아버지 대문자가 4개예요. 대문자 4개의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x가 이형수라고 했죠. 이형적합 염색체 수인데 여기서 이형수 구해볼게요. 자, 일단 얘 그리고 얘 해서 x가 5개가 되는 거예요. 이형적합이니까 얘는 동형적합이니까 확정이 돼. 그래서 대문자가 확정된 애가 1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가의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은 확률은 요 n에다가 4를 집어넣어서 대문자 4개의 확률을 구하면 돼요. 대입해봅시다. 2의 x 5에다가 콤비네이션 쓰고 우리가 구하는 게 대문자 4개니까 4개인데 일단 대문자가 하나 확정돼 있죠. 그래서 이 하나를 빼서 2의 5의 5c 3 이제 계산해주면 32에다가 이거는 계산을 찾아보시고 10, 즉 16분의 5가 됩니다. 이거 기초 문제였고 다인자 유전도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니까 이거를 확실히 외워두시면 다인자 유전 문제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12번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는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결정되고 대립유전자에 ABC 있고 각 대립유전자 사이의 우열관계 분명하다고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ABC 우열관계 찾아야 되고 자, 유전자형 BC인 아버지와 AB인 어머니 사이에서 기억 표현할 때 기억의 가에 대한 표현형이 아버지 같은 확률 4분의 3 그리고 밑에도 조건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조건부터 해석할게요. 이거는 일단 복대립 문제고 세 가지 복대립이고 이제 우리가 뭐 우열 결정해 주자는 게 이 문제의 목표가 되시니까 간단한 문제가 될 거고 자, B씨인 아버지 A, B인 엄마 에서 가가 태어날 때 가에 대한 표현형 아버지와 같은 확률을 했으니까 일단 어떤 유전자형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바로 써도 됩니다. 그러면 그냥 표로 해볼게요. A, B, A,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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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인데 자, 아빠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4분의 3이 되려고 보면 딱 보면 B가 우성이어야지 B, B, B 해서 아빠도 B가 되겠죠. 그러면 B가 제일 우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만약에 뭐 A가 제일 우성이다라고 하고 뭐 C가 제일 우성이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C 표현형인데 C 두 가지밖에 안 되고 A가 제일 우성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가 되죠. B가 우성이고 이렇게 경우인데 다 해봐도 어차피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생명과학에서 직관도 뭐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뭐 직관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복잡한 그런 문제에서는 이제 직관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찍고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굳이 그 시험장에서 모든 케이스를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B가 제일 우성이다라는 거 확인했고 유전자형이 A, B인 아버지와 A, B, A, C 인 어머니 사이에서 니은 태어날 때 니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에 대한 표현형 최대 3가지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바로 써봅시다. 유전자형이 뭐가 가능하냐면 AAAC, BABC 가능한데 B가 제일 막강한 우성이니까 B 표현형 되시고 여기서 A랑 C 표현형 다 나타나셔야 되니까 C가 우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럼 끝났습니다. 이 문제는. 자, 가는 다인전 형질이라고 했는데 복대립은 다인자가 아니라 단위인자고 B는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고 니은 맞고 니은의 자식이 가에 대한 표현형이 어머니와 같은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어머니는 C 표현형이고 지금 이렇게 여기서 C 표현형 한 가지 밖에 없죠. 그래서 4분의 1이라서 틀렸고 답은 2번 되십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14번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 다의 유전자가 서로 다른 3개의 상염색체에 있고, 자, 서로 다 독립이고 상염색체입니다. 성별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가는 대립유전자 A와 A별에 의해 결정되며, A가 A별에 대해 완전 우성이라고 하셨고, 자, 나는 대립유전자 B와 B별에 의해 결정되면 유전자형이 나는 표현형도 다르다. 이거는 중간 유전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결정되고 대립유전자 DEF가 있고 각 대립유전자 사이의 우열관계 분명하다고 하셨으니 이렇게 여기에 DEF가 하나씩 들어가면 된다는 거겠죠. 자, 근데 밑에 2가지 조건 더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은 이제 DEF의 우열 결정하고 이제 그 3번 나와 다의 유전자형 A를 안 주셨잖아. 밑에 보면은. 그래서 얘네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가유전자형이 뭔지도 알아내면은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맨 마지막 조건을 먼저 보는 게 좀 더 편하거든요. 이제 평가원이 이런 걸로 좀 장난을 친 건데 그러면 우리는 밑에 조건부터 해석해서 한번 같이 봅시다. 유전자형이 써볼게요. 유전자형이 다 나와 있어서 아래 조건을 먼저 보는 게 편합니다. 아빠, 엄마, DF 인 어머니 사이에서 니은이 태어날 때 가부터 다의 표현형이 모두 어머니와 같은 확률이 16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딱 2가지거든요. 우열이 분명해서. 근데 얘는 3가지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2가지 형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유전은 확률이 이제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이런 경우로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 16분의 1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인수분해 하라고 말을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도 16분의 1이 우리가 알 수 있는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자 일단 유전자형이 다 나와 있으니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확률을 우리가 DEF의 우열은 모르니까 얘네들의 확률을부터 구해봅시다. 이제 모두 어머니와 같을 확률이 16분의 1이라고 하셨으니까 자, 어머니의 표현형을 볼게요. 어머니 표현형이 이 대괄호는 표현형 표시고 A별에다가 B별 그리고 얘의 표현형은 아직 모르니까 놔두고 그러면 이 표현형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라지 A가 오면 안 되니 얘가 와야 되니까 2분의 1 되시겠죠. 그러면 이 표현형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얘가 골라줘야 되니까 지금 라지를 똑같으니까 상관없고 2분의 1이 되고 16분의 1이 되려면 4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얘네 2개의 조합 중에서 이제 어머니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거니까 얘네 둘을 조합했을 때 어떤 표현형 나오는지 같이 봅시다. 뭐 바로 써도 되고 저는 그냥 표로 써볼게요. 바로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자식에게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랑 아예 똑같죠. 그럼 얘 빼고는 나머지가 다 얘랑 똑같지 않다는 건데 지금 DEF가 우열관계가 명확한데 만약에 여기에 D가 온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D표현형이고 D표현형이라서 안 돼요. D는 올 수 없고 자 만약에 여기에 F가 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F표현형이라서 F도 올 수 없어요. 그래서 2가 제일 막강한 우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여기에 만약에 D가 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뒷표현형이고 뒷표현형이니까 안 되고 여기 FD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EFD의 우열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두 번째 조건 해석하면 되시겠죠. 나와 다유전자형이 B별 DF인 아빠와 B별 F인 엄마가 그리고 A는 아직 나타내질 않았습니다. 기억이 태어날 때 기억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다의 표현형이 최대 12가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2가지 표현형 가능하고 3가지 표현형, 3가지 표현형 가능하니까 12를 인수분해 해주면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으시니까 일단 얘네가 어떤 표현형이 가능한지 같이 봅시다. 일단 B랑 B별이 결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B별, B별 모두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가 3이 됩니다. B가. 그러면 얘네를 조합했을 때 몇 가지 표현형이 나오나 보면 한번 바로 써볼게요. DE, DF, FE, FF에서 얘는 이 표현형, 얘는 F 표현형, 얘는 이 표현형, 얘도 F 표현형에서 E랑 F 2가지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A에서도 2가지가 나와야 될 텐데 2가지가 나오려면 라지 A 표현형이랑 저 A 별 표현형이 나와야 되니까 이제 유전자형이 이걸로 확정이 됩니다. 이래야 A별에서 A별 표현형도 나오고 라지 A 표현형도 나오니까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럼 보기를 한번 봅시다. D는 이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틀렸고 기억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 이제 이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가의 유전자형 이 최대 3가지다라고 했는데 맞죠? 라지 A 가능하고 라지 A 별 가능하고 A별 가능하니까 3가지 맞습니다. 자, 니은에 그러면 여기서 태어난 자식이죠. 가다의 표현형이 모두 아버지와 같을 확률을 물어보셨는데 아버지의 표형은 지금 라지 A이고 라지 B 그리고 E가 제일 무서우니까 이 표현형을 가지면 되죠. 자, 라지 A 표현형 가지려고 하면 둘 중에 얘가 선택돼야 되니까 2분의 1 그리고 라지 B가 선택되려고 하면 얘는 중간 유전이니까 B, B가 선택돼야겠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2분의 1 그리고 라지 E 표현형이 선택되려고 하면 라지 E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얘가 선택되면 무조건 이 표현형이니까 2분의 1 해서 8분의 1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되시겠네요. 일단 가계도 단어는 여기서 끝났고 앞으로 뭐 비분리도 할 건데 비분리에서도 이제 가계도로 좀 써서 분석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계도 부분 잘 연습해 두시고 어차피 가계도에서 나오는 논리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모자 여부 우, 관성 비율법 같은 거 잘 배워 두시면 가계도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